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요,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하신 분의 유족이 올려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보고 올까요? 운전자가 운행 중에 뇌출혈을 일으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동승자는 중태였으며 병원 후송 후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동승자도 장기 기증 후 사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운전자 유족, 동승자에게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가해자가 운전자일 경우 운전자 사망으로 인한 형사합의는 누구와 합니까? 동승자 유족이 운전자 유족에게 보상 청구 및 합의를 할 수 있는지요? 경찰서에서 사건 종결을 위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합의서를 말하는 것인지요? 또 보험사 쪽에 대해서는요, 차량 전복으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앞면 유리창은 말짱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썬루프 쪽으로 튕겨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량 내 블랙박스 녹음 내용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로부터 받은 최저 보상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운전자가 운전 중에 뇌출혈을 일으켜서 탑승하셨던 모든 분들이 사망한 사고네요. 되게 안타까운 사고고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이 사고에 있어서 가해자는 누구인지,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먼저 이렇게 동승을 하고 가다가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동승자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는 운전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원래 형사 책임은 한 개인에게 속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사 책임 부분은 한 사람의 일신에 전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상속이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모든 형사적인 절차는 종결되고 형사 합의를 볼 대상도 없어지는 거죠. 지금 경찰에서 사건 종결을 위해서 뭐 합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형사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합의를 할 대상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뭐 경찰이 사건의 어떤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민사적인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뭐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이렇게 일신 전속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가해자가 사망했다면 뭐 이제 더 진행할 절차가 없지만 민사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유족들에게 상속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사망한 운전자가 생전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면 그 종합보험에 대한 권리를 유족들이 승계받게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민사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민사적으로 보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승자라고 하셨잖아요. 동승자인 경우에는 호의 동승에 의한 책임 감경,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자, 호의 동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대가 없이 운전자의 호의에 따라서 동승을 하고 갔다라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의 운전이라는 것이 이 동승한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호의 동승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 비율을 분담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 호의 동승의 법리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동승자가 내가 이렇게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좀 태워달라, 그리고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승을 하게 됐다면 10에서 20% 정도의 호의 동승에 대한 책임 분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요즘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호의 동승이라고 해서 반드시 책임 감경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승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느 정도 동승자에게 그 운행에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 측에서는 이 호의 동승에 의한 책임 감경을 반드시 주장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동승을 하게 된 경위를 서로 공방을 통해서 확정 지은 다음에 책임에 대한 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자,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와 일실수익,
그리고 장례비 정도가 될 텐데요. 현재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억 원으로, 그리고 장례비를 500만 원으로, 그리고 65세까지 가동기한을 설정을 해서 생전에 소득을 곱한 방식으로 이렇게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망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면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합의를 제시해 올 겁니다. 질문 주신 분 말씀대로 피해자가 사고 후에 차량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라는 것은 보험사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을 반드시 하죠. 그런데 안전벨트 미착용이 인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가 피해자 측의 과실로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피해자 쪽의 과실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보험사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히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안전벨트 미착용이 확인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러나 질문에 있는 내용처럼 사고 직후에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라는 건 사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근거가 되긴 하겠죠. 어쨌든 이런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이 피해자 측의 과실로 평가되는 부분은 경찰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고 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끝으로 최저 보상금이 얼마냐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간단한 질문만 가지고는 좀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뭐 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관여가 돼 있고 그리고 과실 비율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보상금의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내방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혜니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